여기에 학생들이 4명이 다 성적을 고치는 이유들이 이제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발로자는 당연히 재미로 그러는 거긴 하지만 혹은 자기의 또 다른 성취를 위한 목표긴 하지만 랄랴는 성적을 고치는 이유를 조금 랄랴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질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이 부분도 주연 언니랑 연습할 때부터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랄리아는 이제 왜냐면 명확하게 다른 캐릭터들은 내가 왜 성적을 바꿔야 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하게 하는데 랄리아는 그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랄리아가 정말 대학을 가고 좋은 점수 받아서 대학을 잘 가기 위한 목적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빠샤 때문에 온 게 좀 커요. 그래서 물론 내 성적도 고쳐지고 나도 좋은 점수를 받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내가 마음을 가지고 주고 있는 남자친구가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더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더 좋은 점수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 계획에 동참을 하는 수밖에 없겠구나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공연을 하다 보면은 나가고 싶은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그만하고 싶고 아닌 것 같고 너무 가는 것 같다. 나는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가고 싶은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빠샤랑 부엌신에서 싸우고 나와서도 굉장히 나가고 싶은 순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나가지 못하고 걸리는 부분은 빠샤거든요. 제가 공연을 할 때. 그래서 빠샤에 대한 마음 없이 온전히 랄랴의 성적만으로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적보다 저는 그것에 더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맨 마지막에 엘레나한테 울부짖을 때도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랄랴가 그럼 나도 저 아이들처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런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 근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그걸 더 울부짖고 소리내서 울고 선생님한테 열쇠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라고 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제 물론 빠샤가 잘 되면 그게 나한테도 더 좋으니까 선택을 했겠지만 내 점수, 내 대학보다는 어쨌든 내 남자친구의 더 좋은 미래 그래야 나도 좋아지니까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간접적인 이득이나 성취를 위해서 동참을 했는데 결국엔 본인이 가장 큰 피해를 보기도 하고 선택을 해야 되고 이거 되게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 주는 뭔가 경고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 것들을 방관하고 방치하고 혹은 간접적인 이득을 취하고 그걸 누리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그 피해의 대상이 되거나 뭐가 옳은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이렇게까지 되도록 과연 방조할 텐가라고 꼭 물어보는 것 같은데 느낌이. 저는 막 여러 번 생각이 바뀌긴 했지만 한 부분에선 얄야가 이렇게까지 일이 될 거라고 일단 들어오지 않았을 거고 당연히 긍정적으로 모든 게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들어온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친구들끼리 시험이 끝났고 뭔가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들어왔지만 그래서 중간에 제일 먼저 나가자 그러잖아. 그러니까 네. 그 분석이 집에 갈라 맞는 얘기인 것 같아. 두 네. 분이 지금 열려로서 얘기한 게 되게 빨리 포기하잖아요. 야 너네도 못 누리니까 빨리 그만 돌아가. 라고 얘기하는 것도 진짜로 성적에 그만큼 집착했으면 할 수 없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그런 얄야의 캐릭이 마지막에 제일 여기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여기에서 제일 화나하고 제일 방관자였던 사람이 이 제일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제일 망가지잖아요, 사실. 그러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작품에 더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성적이 남들보다 내 성적에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얄야가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데 있어서 발을 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호기심 때문에 온 거고 나는 이거 별로니까 나는 갈 거고 그래서 오히려 빠샤나 빗자는 자기 성적이 중요했기 때문에 발로자의 말에 무섭긴 하지만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있었는데 오히려 내 점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방관자의 모드로 많이 돌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에 대해서 한묵하고 더 강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았던 게 랄리한테는 그러니까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되는 결과로 돌아오는 것 같고, 그래서 더 비극적인 것 같고. 그리고 난 그 생각도 했어. 이거는 이제 대본에 그게 없어서 속상한 거. 빗자한테는 너도 철학부 지망하니? 아, 살림학부 지망하는구나. 너는 아, 철학부를 가려고 하는데 뭐 그래. 얘는 아, 너 외교관이 되고 싶어. 근데 나는 엘레나 선생님이 왜 랄리한테는 그래서 니네는 성적을 고쳐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아니면 니네는 어디를 가고 싶은데 지금 이 집에 와서 이 난리를 치는 거니라고 봐주지를 않는 거야. 그게 나는 되게 여자 선생님으로서 여자 학생들한테 미안해. 왜 나는 너희들한테는 왜 안 물어보지? 왜 물어보는 대사가 없을까? 속상해. 그래서 이제 그 랄리아 대사에도 보면은 공동주택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삶이 열악하고 가난하고, 그래서 이게 랄리아가 성적을 고쳐서 대학에 간다고 한들 대학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목적이 공산주의는 등록금이 좀 싼가요? 아니 그럼 이제 학교마다 다른데 저기 혹시 약주하신 거 아니죠? 아니 등록금은 껐어. 예전에 시골에 할아버지 그건 없고 어머님 또 그 사수관 얼마나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랄리아가 목적이 대학이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 간들 얘가 온전히 대학 생활을 마칠 수 있을까? 저희가 그래서 러시아는 뭐 그게 체제가 다른가? 당시에? 아 근데 만약에 비슷하다고 하면은 간들 대학 생활 온전히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많이 대사가 빠졌잖아요. 근데 사실 엘레나 선생님이 랄리아를 설득할 때 랄리아는 아직 어리고 랄리아는 여자인데다가 그런 워딩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걸 많이 드러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서 오는, 같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리고 랄리아의 미래에 궁금해하지 않은 것도, 뭐 랄리아가 자기는 이런 애라고 어필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약간 미래나 앞으로 뭐가 될 거야는 남자들의 질문이었던 시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약간 좋은데 시집 가서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 살고 더 그랬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랄리아한테까지 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공산주의는 남녀가 평등한 것에 되게 진취적인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그렇지. 예, 그리고 아니 실질적으로 초기에 1910년대 20년대 공산주의가 처음 시작할 때는 노동자 계층, 그다음에 그것들을 앞세우면서 거기에는 남녀에 대한 구분보다는 그 노동자와 부르주아의 이런 개혁을 하는 거에 되어 있고, 여자와 남자가 다 똑같은, 그리고 나이가 많건 적건 다 똑같은 그 평등의 사상이 되게 강력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그걸 끝까지 못 이뤄낸 거잖아요. 그건 그냥 이상주의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한 70여 년을 해오면서 기존의 방식, 기성의 방식처럼 계급이 나눠지고 부와 가난함이 이렇게 나눠지고 남녀가 그대로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차별이 있고, 이제 대본에서 그게 또 거꾸로 드러나는 거죠. 되게 슬프네요. 소민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랄리아한테는 어느 대학을 가고 싶은지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여기 성적을 고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까지 나온 건데, 고쳐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이 왔을 때 진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뭘 지망해서 어떤 학교를 가고 싶은지도 관심이 없고 본인들도 이 성적을 올려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슬픈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공산주의의 그런 이상들이 공산주의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많은 가치들이 다 폭력성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영화에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이상은 다 평화를 꿈꾸고, 그렇지만 그걸 이뤄내는 역사는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딱 그 얘기인 것 같아. 이상적인 사상들, 그걸로 이룩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했는데 그 안에 분명히 소외받거나 무가치한 존재들로 폄하돼 버리는, 뭐 또 다른 요소에서 같이 있을 수 있겠죠. 사회적인 성공이나 어떤 본인의 장래와 미래에 프로페셔널한 어떤 한 직장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고
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서 잘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네. 다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 양소민 배우님께 궁금하다고. 지정 질문을. 네, 그래서 그게 대답할 수 없어요. 네, 그게 엔딩에서 랄리아가 열쇠를 쥐고 감정을 쏟아낼 때 엘레나는 어떤 마음과 감정으로 랄리아를 바라보고 있는지. 제가요. 일단 내가 한번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뭐 물론 열쇠를 안 주고 얘네들에게 말로 설득하거나 뭐 이럴 때 그리고 테이블을 뒤집어 엎는 그 순간까지도 선생님과 어른으로서 내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거짓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거기서 내가 알았어. 나는 괜찮으니까 그만 일어나라고 해서 얘네들과 타협하는 순간까지는 선생님으로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선생님으로서 거기까지도 선한 결정을 하는 거야. 너희 내가 넘어가 주면 집으로 돌아가고 너희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랄리아가 이제 찬물을 끼얹으면서 그게 아닌 게 됐고 발로자와 빠샤를 쳐다본 순간 아 내가 얘네들을 오케이 용서해줘도 얘네들이 곱게 나가지 않았을 애들이구나라는 걸 느낀 순간 엘레나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엘레나는 없어. 엘레나 세르게 에브나는 죽었어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사실 나는 너희들에게 이제 선생님으로서 어른으로서 너희를 옳은 길로 인도하려는 내 사랑을 쏟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렐리아가 막 소리 지르고 이럴 때 일어나서 아이들을 다 바라보면서 반대로 싸워요. 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어른이지 않아. 나한테 뭐를 도와달라고 하지 마. 나는 너희에게 선생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야. 라는 마음을 먹는 그런 마음을 먹는데 그게 안 돼서 오히려 반대로 너희들에게 동요하지 않고 너희를 불쌍하게 보지 않을 거야라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도 참고 불쌍한 표정이 지어지려는 내 표정을 계속 무표정으로 지우고 그러면 안 되라고 얘가 열쇠를 마지막에 빠샤가 집었다가 다시 놓는데 그때 집을 때도 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열쇠를 가지고 나가겠다고? 라는 이런 무서운 눈빛을 보내고 싶지만 그것도 참고 내 안에서의 반대로 싸움. 이제는 너희들에게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게 자꾸 표정으로 나오고 내 눈이 너희들한테 그런 말을 할까 봐 어떻게든 내 표정을 무로 만들고 싶어서 나는 노력해요. 암전이 되기 전까지. 나도 그 나가기 전에 마지막 한번 마주치잖아. 근데 되게 공허해져. 그러니까 이게 나는 상상으로는 이게 뭐 원망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왜 당신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야 되는 막 탓하기도 하고 싶고 땡? 모기가 있어서 때릴 수 없잖아요. 말을. 다음에 개인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연결되면 되게 궁금한 게 지난번에 재현 누나한테도 들었는데 다음 날 엘레나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나는 어쨌든 엄마 병원비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고 나는 학교에 다시 갔을 것 같아. 수업하셨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 그 대신 옛날처럼 열정적인 선생님이 되진 못했을 것 같아. 사랑으로 정말 얘네들을 너희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사회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뭐 너희들에게 인간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심어주려고 평생 노력한 엘레나 선생님은 없겠지만 나는 돈을 벌려고 학교에 나갔을 것 같아. 그 마지막 그대로 수업하고 이렇게. 그렇지. 아무 표정. 난 너희들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겠어. 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어머니가 있고 난 돈을 벌어야 되고
너무 괴로운 일인데 되게 슬프다. 그래서 내가 그 생각도 했어. 그럼 만약에 어쨌든 돈은 벌어야 되잖아. 엄마는 병원에 계시고 그럼 엘레나가 학교를 그만뒀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국어 선생님이면 뭐 글이라도 썼을 텐데 수학 선생님이란 말이야. 이런 시대에 쌤하고 가야지. 그리고 그 생각도 했어. 옛날에 우리나라는 물론 사회주의가 아니니까 뭔가 틀릴 수 있겠지만 여자가 가장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던 때가 있었거든. 그러면 그 시대에 여자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굉장히 좋은 직업을 그래도 힘들게 가진 여자잖아. 그 직업을 그만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때 사직서를 쓰려고 그랬어. 진심이야. 야, 사람이 그때 마음이 감정인지에 대해서 양소민 배우님께서 분석하신 내용을 좀 보셨었어요. 아니 근데 여기 한 걸음 더 나가면 학교에 나가 출근하신다니까 등교할 거잖아. 어떻게 바라볼까 선생님을? 한더 걸음 가서 선생님 울었어요. 그런데 둘이 어떻게 헤어졌을까? 전 그것도 아, 울면서 끝나는데 울면서 끝나잖아 이 공연이. 그 다음 바로 다음. 다음날 씻고 학교 갔겠죠. 선생님 집에서 우리 집에서 씻고 간다고? 안 돼. 자기 집 니네 집 가서 씻어. 공동주택도 화장실 화장실도 힘드니까. 없잖아요. 야, 옛날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 그랬어. 아니 지금 새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갑자기 옛날에 어디 건방지게. 어디 말이야 제가 해가지고 선생님 줘서 물을 써 물을. 싱크대에서 세서 빗자루 토했는데. 되게 재밌었어 방금. 여자 선생님 새 시대. 어두운 옛날에는 말이야. 모순적인 누나네. 아이, 한번 엘레나. 웃겨보고 이게- 싶었어. 정말 솔직히 현실적으로 완전히 이 안에서 현실로 가자면 내일 다 학교에 왔겠죠. 뭐 한 명은 빠졌더라도 일주일 안에는 다 왔는데 저는 다 모르는 사이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 학교 안에서 그냥 우리 아무도 인사 안 하고 그냥 정말 모두가 남남이 된 현실에서 그냥 살았을 것 같아요. 난 학교도 못 갈 것 같아. 근데 꽤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일이 없어도 평소에 학교에서 하는 태도나 행동 자체 학생으로서의 하는 것이 꽤 가면을 쓰고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있거든. 빠제 입장에서 불평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나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공산주의 영웅인 척 뭐 이런 척을 해야 된다. 그 자체는 되게 올바르고 바르고 또 이제 발로자나 선생님이랑 대화 나누는 부분도 우리 애들은 착하고 예의 바르고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 우리 작품에서는 사회적 가면들을 이미 이미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여기 와서 손발 묶여 있는 선생님도 또 주장하는 거일 뿐이고 물론 엄청나게 큰 사건이긴 하지만 다른 학생 나는 내가 그러고 싶나 봐. 나는 이 공연이 끝나고 얄야가 그랬으면 좋겠나 봐. 학교를 그냥 가서 제일 잘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 그냥 내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냥 여기서 무너지지 말고 진짜 누구보다 독하게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얄야야 듣고 있니? 어쩌면 그럴 수 있어. 발로자가 확 속된 말로 확 뭐 안 나와 학교만 안 나오고 막. 확 뒤져버렸으면 좋겠고 그날 이겼다고 지 혼자 좋아갖고 패배감을 안기면서도 막장 드라마처럼 막 뒤에 막 발로자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싸게 때리고 나중에 막 네가 막 회장 그룹 회장 돼가지고 발로자 부리고 막 이런 거. 그치. 그 발로자 학교를 못 나오고 막 못 가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무기모도 못 가고. 저는 그냥 이 대본을 읽었을 때도 그렇고 3년 전에 이 공연을 봤을 때도 그렇고 발로자의 말도 그렇고 빠샤 말도 그렇고 얄야 말도 그렇고 100% 니네들이 어리석어 생각하는 거야 라고 치우칠 수 없는 주장들이 꽤 있었거든요. 사실 맞는 말이다 싶을 때도 있었고 엘레나 선생님의 말이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너무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서 엘레나가 선하고 옳다고 이게 되지만 그것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엘레나가 너무 꽃밭에 있는 것 같고 혼자 애들이 말이 조금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공연이 끝나고 났을 때 랄야가 울부짖으면서 끝났을 때
굉장히 찜찜한 거예요. 뭔가 해소되지 않고. 그래서 얘네들 그래서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라는 질문을 주셨겠죠. 얘네들 어떻게 살아갔을까에 대해서. 근데 그게 이 공연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찜찜하게 끝났을 때 이렇게 찜찜하게 끝나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도 제3자로서 그냥 이건 연극이다라고 보기에는 맞물려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찜찜하고 답답하고 화나고 그래서 다음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애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울을 두고 보면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주혜 씨 거울 자주 보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 보다는 그럼 이걸 보고 난 이후에 나는 나한테도 너무 많은 선택이 있고 너무 많은 갈등의 순간들이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까? 모든 이제 공연할 때마다 이제 나는 뭔가 질문을 던지고 싶고 뭐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거를 고민하게 만들고 싶은데 이 공연만큼 그거를 꽤 정확하게 그냥 관통해서 그냥 확 때려버리는 공연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나는 이런 거를 이런 주제로 말하고 싶어를 하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작품 같은 건 아예 화와 분노 이런 걸까지 이제 겹쳐서 나중에 생각할 수 있게 관통하는 힘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즐거운 것 같아. 뭐 사실 연습할 때 정도에는 뭐 엘레나로서는 사실 일어서 장면이 제일 좋았는데 요즘에는 공연 끝날 때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다 달라요. 어떤 날은 그러니까 오늘은 또 빗자가 자기 아빠 얘기를 하면서 또 울었어. 그럴 때는 또 그러니까 그 아빠 세대가 나 혹은 뭐 하여튼 내가 가까이 지낸 어른들 세대랑 이렇게 맞물리면서 그래 이렇게 힘들게 살았고 뭐 뭔가 나는 내 꿈을 포기하고 나라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나 자신의 꿈을 접고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그거를 술로 푸른 얘 아빠 얘기를 들을 때 되게 이해가 가거든 그 아빠가. 그래서 또 막 이렇게 듣는데 오늘은 또 자기도 울고 뭐 그 어떤 날은 그 장면이 끝났는데 아 그렇게 아까 그 마음이 이렇게 닿았던 것 같아라고 기억에 남고 어떤 날은 또 빠샤가 뭐 나한테 막 이렇게 구구절절 본인의 억울함 이건 불공평하지 않다. 이 내가 열쇠를 가져가는 것도 불공평하지만 지금 이 교육 방침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도 불공평하다라고 나한테 막 호소할 때 어느 날은 얘 말을 끊고 막 무슨 말이든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반벙어리 되는 거 알아? 얘 말을 끊고 나도 얘한테 뭔가를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런 말이 막 나오는 날이 있었어. 이게 만약에 우리가 대본이 있지만 내가 어느 날 그 느낌을 받아서 제 말을 끊고 아니 빠샤 그건 그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해줄 게 있었으면 뭐라고 해줬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생각할 거리가 공연을 하면서 나에게 계속 의문도 생기고 생각할 거리도 생기고 그런 거지. 이렇게 관객들이 만약에 지금 이 공연을 보고 오늘 보고 가셨던 관객들이 나도 답답한 마음에 내가 정말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에 빠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었었던 부분에 엘레나가 만약에 제 말을 끊고 무슨 얘기를 해주었다면 무슨 얘기를 해줬을까 뭐 이렇게 같이 생각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빗자가 아빠 얘기를 하고 울었을 때 본인들도 아빠나 아버지나 이 윗세대들이 살았던 그런 연관되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었을까? 뭐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운전하면서 가. 그래서 되게 장면 하나하나에 되게 애정이 실리는 옛날에는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그 장면에만 최고 애정이 있었다면 지금은 공연을 거듭하면서 모든 장면 하나하나에 애정이 막 더 생기는 것 같아. 빗자가 얘기할 때도 그렇고 다 태도나 그런 선생님한테 말하는 태도나 막 뉘앙스나 이런 거는 되게 공격적이고 그런데 말의 내용은 또 그렇지 않은 게 좀 재밌어요. 어떤 날은 그래 네 말이 맞지만이라고 얘기 못하는 엘레나가 그래 네 말이 맞아라는 얘기한 순간 내가 살아온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에게 진짜로 선생님으로서 가르치고 내가 지금 이 한 40평생 살아오면서 믿고 있었던 것들이 그럼 다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나를 부정할 수 없으니까 너희를 부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되게 창피함 이런 것도 가끔 들 때도 있고. 저는 그냥 전반적으로 모든 캐릭터들이 부엌에서 얘기하는 장면들을 좋아해요.
랄리아가 엘레나랑 부엌에서 얘기하는 것도 좋고 빠샤가 가서 얘기하는 것도 좋고 빗자가 가서 얘기하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어떤 부당하다고 느끼고 억눌렸던 포인트들이 말로 표출이 되면서 이 아이들이 살아왔을 때 자기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갖고 살아온 부분들에 대해서 엘레나랑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얘 말도 이해가 가고 엘레나 선생님 말도 이해가 가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약간 동요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에도 공감이 되고 이 사람의 말에도 공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럼 어느 쪽인가에 대한 혼란도 오고 그래서 부엌에서 주고받는 장면들이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엄청 많이 됐어요. 이게 지금 아까 중간에 약간 우리 잠깐 브레이크도 했었고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할 텐데 한마디씩 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정리를 할게요. 이제 이번이 이제 두 번째 녹음이고 다음에 한 번 정도 더 할 거예요. 지금 질문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이라 오늘 좀 대답을 해드린 건 그래도 중간에 이제 오늘 오신 분들 배역을 맡으신 배우분들이 좀 답해주면 좋을 만한 것들은 몇 가지 좀 해봤고 또 나머지 질문들을 다음에 한 번 더 녹음을 해서 좀 관객들하고 공유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마무리 인사하고 우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토크쇼 어떠셨어요? 아주 흥미롭지 않았나요? 모두들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불편한 부분들이 좀 많은 공연이긴 하겠지만 오늘 이런 얘기로 인해서 궁금증을 많이 풀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엘레나 많이 사랑해 주세요, 모두들. 이것을 공연하는 사람으로서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기했고 이런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행동한 거고 라고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아까 정택 오빠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제가 갖고 행동했다 한들 내 몸을 떠난 순간 그것은 받아들여지는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관객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다르게 받아들였다면 그게 맞는 거고 늘 매 공연마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자극을 받으면서 공연하진 않잖아요. 늘 새롭고 또 누구랑 만나서 또 어느 날 공연하느냐에 따라서 매회 다르기 때문에 그냥 얘가 이 공연 이 역할을 하는 이 친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정도만 재밌게 들어주시고 공연 보러 오셨을 때는 관객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게 정답이니까요. 혹시 만약에 받아들이셨을 때랑 제가 말한 게 다르다고 해서 본인이 잘못 받아들였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는 거고 저도 매회 다른 자극을 받고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6일까지 홍익대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매회 늘 새롭게 짜릿하게 즐겁게 나중에 너가 이렇게 말을 잘하면 내가 뭐가 되냐. 많이 바보 되는 거지.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자극적인 거는 사실인데 다들 공유할 수 있는 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고 같이 볼 수 있는 공연을 보러 와주시면 이 힘든 시기에도 공연을 보러 지금 와주시는 분들 자체도 굉장히 감사하다고 이 토크쇼에서 말하고 싶고 그냥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하시는 거예요? 혹시 상을 받으셨나요? 상 한번 받고 싶어요. 볼게요.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솔직하게 생각합니다. 오인혜 작가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진짜 기억에 남고 너무 좋았던 게 햇빛이 가장 좋은 소독제다. 어쨌든 우리가 불편한 얘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 불편한 얘기를 우리가 햇빛에 내놨으니까 관객분들이 소독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소재를 화두에 올려놨으니까 이걸 보고 그래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또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볼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나는 우리 작품이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다른 공연들을 몇 개 봤는데 그 2시간 동안 마스크를 끼고 보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로 공연을 하면서 그 마스크를 끼고 앉아 계신 분들을 보면은 와
진짜 새삼 고맙다라는 마음이 더 그 생각이 많이 들거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공연 마스크 끼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 아, 그치. 한숨도 속으로 좀 하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얘기가 화두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난 좋거든. 왜 여자를 약자로 그렸는가?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나는 좋아. 그래서 너무 좋은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또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되게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여성 캐릭터에 대한 우리가 소홀하지 않나? 아니면 이렇게 폭력적인 부분들이 무대 위에서 보여줘도 되나? 라는 고민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가끔 해외를 나가서 그쪽에 작업하는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하니까 한 2, 3년 전에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되게 예민해져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우린 지금 되게 조심스럽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해는 하는데 사실 지금 얘기한 거랑 거의 같은 맥락에서 그걸 드러내놓고 보여줘야 예술에서 보여줘야 사람들이 경각도 하고 생각도 하고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 그게 불편하다고 자꾸 그 소재를 다루지 않거나 뒤로 숨기면 그게 더 옳지 않은 거다. 예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0번 긍정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대신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진중한 자세로 이거를 바라보고 작업을 해 나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또 되게 저는 도저히 가볼 수 없는 배우 개개인의 우주를 들여다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멋진 것 같고 이 공연 안에서도 앞으로 더 많은 관객분들이 이 멋진 우주를 갖고 계신 우리 배우님들을 마주하러 극장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Давайте воскресать, друг другом восхищаться. Высокопарных слов не надо опасаться. Давайте говорить друг другу